여러분, 단 한 번의 클릭, 정말 사소한 오타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뻔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사건, 빗썸에서 터졌던 60조 원짜리 유령 코인 사태의 전말을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60조 원.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10%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돈이 무슨 대단한 해킹이나 치밀한 금융사기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서 짠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이 모든 대혼란의 시작이 뭐였냐면 한 직원의 단순한 입력 실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팻핑거 때문이었어요. 아니,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거래소가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고객들한테 지급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 저녁으로 한번 가볼까요? 빗썸에서는요, 그냥 아주 평범한 랜덤박스라는 마케팅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담당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주려고 하는데 단위를 원화, 그러니까 KRW로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실수로 비트코인, BTC로 선택해버린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시스템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무런 경고 메시지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승인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총 62만 원, 그냥 소소하게 경품 나눠주는 이벤트였을 뿐인데 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 때문에 62만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무려 60조 원어치의 자산이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로 번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진 실수가 현실 시장에는 과연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사건이 터지고 딱 3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공짜로 이 유령 코인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걸 진짜 돈으로 바꾸려고 시장에 막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무려 17%나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터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이 실제 시장을 무너뜨린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죠. 이 혼돈의 35분, 정말 숨가빴습니다. 저녁 7시에 오류가 딱 터지고 나서 20분 동안은 그야말로 시장 붕괴 직전까지 가는 골든타임이었어요. 7시 20분이 되어서야 빗썸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사태를 파악했고요. 그로부터 15분 뒤인 7시 35분, 모든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비상장치, 바로 킬 스위치를 발동시키면서 최악의 상황은 정말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은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디지털 거래소, 이른바 중앙화 거래소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데요. 당시 빗썸이 진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4만 2천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62만 개를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해답은 바로 오프체인 장부거래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중앙화 거래소가 쓰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이거 일일이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너무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니까 그냥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장부에다가 숫자만 바꿔서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카지노 가서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카지노 안에서 사람들끼리 칩을 주고받을 때마다 진짜 돈이 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칩만 왔다 갔다 하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파는 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숫자를 바꾸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 사태는 뭐냐면 직원이 실수로 있지도 않은 유령 칩을 사람들한테 막 나눠준 셈이고 시스템은 이 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구분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안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약점을 또 한 번 보여준 셈입니다.
혹시 2018년에 있었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도 직원이 우리 사주 배당금을 1,000원 줘야 할 걸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세상에 없는 주식 112조 원어치가 그냥 생겨버리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자산의 종류가 주식에서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 시스템의 허점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은 자산의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다. 바로 이 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대상은 주식에서 코인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밑에 깔린 금융 시스템의 약점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터진 후에 빗썸은 어떻게 대응했고 또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남겼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빗썸의 대응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잘못 지급된 유령 코인의 99.7%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발빠르게 현금으로 바꿔서 외부로 빼돌린 125개의 비트코인, 당시 돈으로 약 133억 원은 끝내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막대한 손실은 결국 전부 빗썸이 떠안게 된 거죠. 빗썸은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펜엑셀로 손해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110%를 보상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싸늘했죠. 바로 고강도 현장 조사가 시작됐고 마침 새로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된 겁니다. 당연히 빗썸의 사업자 라이센스 갱신이나 IPO 계획에도 제대로 제동이 걸렸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이 오프체인 시스템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이번처럼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생기면 즉시 시스템을 멈추는 킬 스위치 같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 거래소도 은행 수준의 아주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중앙화 거래소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습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도 아니다. 라는 이 시장의 오랜 격언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이 일을 계기로 내 자산은 거래소에 못 믿겠다. 안전한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겠다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을 열면 보이는 그 잔고, 그 숫자는 과연 진짜 내 자산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냥 서버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이번 60조 원 유령 코인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